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5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한 열흘 후 5월 30일이면은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개원을 하죠. 물론 원 구성 협상에 따라서 개원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어쨌든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21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시작되죠.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는 윤미향 당선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죠. 지금 합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윤미향 당선자의 임기도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 21대 국회에서 가장 첫 번째 핫 이슈로 등장할 것이 윤미향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윤미향 씨에 대해서 아마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명간 출당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명, 그 전에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켰던 양정숙 당선자처럼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하지 않을 겁니다.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이 유지가 안 됩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당에서 아마 출당, 제명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무소속으로 또 국회의원직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서 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때까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21대 첫 핫 이슈가 이 정대협, 윤미향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대상자가 같은 국회의원 윤미향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윤미향을 감싸할 수 없으면은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분석을 하고 취재를 해본 결과 딱 부인을 할 수 없는, 윤미향 본인도 부인할 수 없는, 정대협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은 안성 쉼터 힐링센터라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샀다는 안성 쉼터 이야기죠. 자, 지금 안성 쉼터는 사실 용도 폐기가 됐습니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2013년에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0억 원을 지정 기부를 하죠. 지정 기부라는 것은 사용할 것을 딱 정해서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을 위한 힐링센터를 마포구 성산동에 짓겠다, 이렇게 정대협 쪽이 이야기를 하니, 그렇다면은 10억 원을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왜 마포구 성산동이라고 했냐 하면은 거기에 마포구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박물관도 있고, 또 기존의 명성교회에서 기부한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일대에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른 데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마포 근처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놓고 막상 10억 원이 들어오니 정대협이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돌연 돈 받고 나서는 경기도 안성으로 결정을 하죠. 무슨 마포에서 10억 원짜리가 없다 그렇게 했지만, 오늘 보도에 의하면은 다 취재하니까는 10억 원짜리 그때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주택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이 가기 어려운 곳에다가 안성,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하고, 버스 한 시간마다 오는 버스 내려가지고 20분을 걸어가야 되고, 그런 데다가 또 사놨습니다. 사놓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용수 할머니조차도 그런 쉼터 지은 줄도 나는 몰랐다, 있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다수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그곳에 쉼터가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쉼터라고 만들어 놓고 윤미향 씨가 자기 아버지에게, 팔순이 된 아버지에게 관리를 맡기는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텃밭을 가꾸는지 전원주택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달에 120만 원씩 그것도 정대협 돈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2016년에 그 쉼터를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왜 2016년일까? 왜 2013년에 그렇게 해놓고 2016년에 갑자기 매물로 내놨을까? 혹시 그 전에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사업을 철수를 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매물로 내놓기 전 2015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그쪽에서 지원을 한 시설,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사업평가를 합니다. 사업평가를 하는데 2015년에 공동모금회의가 12월에 안성 쉼터를 평가해서 경고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사업평가입니다. 하나는 사업평가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실제 목적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느냐,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 평가를 해보니 A, B, C, D, F 4등급 중에서 세 번째 C등급 받았죠. 그 다음에 회계평가, 제대로 이 영수증 같은 거 첨부해서 돈을 투명하게 관리했느냐, 이것이 핵심 중에 하나죠. 뭐 할머니들을 위해서 안 썼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여기 하니까 증빙 서류도 없고 뭐 예산 변경에 대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해서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경고 조치를 받았죠. 그래서 경고 조치를 받은 공익법원은 향후 2년간 공동모금회 측이 운영하는 분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협은 그때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으니 윤미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쉼터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죠. 뭐 계속 그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지원을 받아야지. 뭐 아버지에게 120만 원씩 뭐 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2016년에 그러면은 우리가 안성 쉼터 운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리죠. 통보를 하고 쉼터를 팔겠다,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원받을 수가 없으니 그냥 뭐 용도 폐기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놨는데 매수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 내놨는데 4년 동안 매수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7억 5천만 원에 샀는데 그리고 또 1억 원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게 그럼 8억 5천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8억 5천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뭐 4천만 원대 후반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물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4천만 원대 후반에 가격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부동산 업계 말에 의하면 한 10몇 명이 그 집을 보러 왔는데 뭐 교통도 안 좋고 주변 환경도 안 좋다, 뭐 그래서 매매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겨우 4억 2천만 원에 그 지난달에 겨우 매매가 됐습니다. 4억 그 초반이죠. 4억 2천만 원 매매가 됐는데 그것도 또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한 다음날 갑자기 계약이 이루어져서 뭐 그 뭔가 또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의혹이 있지만 일단 그것은 접어두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겨우 4억 2천만 원에 매각을 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8억 5천만 원을 들인 쉼터를 4억 2천만 원에 팔았으니 모금회 쪽 입장에서 보면은 4억 3천만 원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냥 손해를 봤는데 이것이 반대로 정대협은 홀가분하게 손을 털었죠. 뭐 모금회 쪽에 4억 3천만 원 손실을 보든 말든 정대협은 윤미향은 홀가분하게 손 털고 땡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4억 3천만 원이 단순히 팔 때와 살 때의 가격 차이 때문에 생긴 거냐, 단순하게 그렇게 생긴 거냐, 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3년에 매입할 당시에 그 7억 5천만 원에 매입할 당시에 당시 주변 시세보다 뭐 2배, 3배 비싸게 샀다. 이것이 그쪽의 그 중개업자들의 이야기고, 또 이것을 고급 건축 자재를 써서 뭐 건축비가 많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 건축비를 그렇게 그쪽에 건축을 했던 사람이 뭐 평당 뭐 300만 원, 350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더라도 겨우 한 건축비가 한 2억 몇천. 그러니까 땅이 원래 그쪽에서 매각하기 전에 살 때 뭐 3천 몇백만 원에 샀던 땅이 있다는데 어쨌든 그 7억 5천은 전혀 나오는 집은 아니다. 그러니까 3억 이상이 증발했다. 그런 합리적 이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급 건축자재 썼다는데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은 또 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이 매매 과정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윤미향 씨가 아는 사람들끼리 은밀히 거래를 했죠. 갑자기 마포에서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니까는 안성으로 가서 했는데 은밀하게 거래했습니다. 남편 김삼석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삼석 씨와 윤미향 씨가 함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성 국회의원 당선자 이규민, 이 사람을 통해서 이규민의 또 지인 그 김모 씨,
집 지은 사람을 통해서 그 고가에 이렇게 거래가 된 겁니다. 자기들만 다 아는 거죠. 그것이 이게 업 계약서 아니냐, 뭐 다운 계약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세보다 낮게 계약서를 실제로 매매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수법인데, 이것은 업 계약서입니다. 실제로 거래된 금액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우리 이거 7억 5천만 원에 샀으니 또 1억 원, 8억 5천까지 우리가 들어갔으니 이렇게 남은 돈 10억 원 기부금을 받았는데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1억 5천만 원만 반납할 거야. 딱 이렇게 하고 8억 5천만 원 딱 챙겨놓은 거죠. 자, 그 상황에서 결국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2013년 이후에 땅값이 올라갔다, 이거 다 빼더라도, 그거 감안하지 않더라도 모금회에 손실 입힌 4억 3천만 원, 이 금액은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4억 3천만 원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그 가짜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업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과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을까? 한 두 가지 정황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미향 씨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2012년 4월에 경매로 2억 2,600만 원에 샀는데, 2억 2,600만 원에 샀는데 40일 내에 현금으로 이거 경매하는 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하고 자기게 됐죠. 그래서 각상도 의원이, 미래통합당 각상도 의원이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현금이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어제 오전에 윤미향 씨 그렇게 이야기했죠. 옛날에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 아파트 판 시점이 경매 낙찰 9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돈으로 충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대출을 받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윤미향 씨가 말을 바꾸죠. 예금을 적금 3개를 해지하고 가족들에게 꾼 뒤 옛 아파트를 팔아 해결했다. 그리고 예금도 몽땅 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2013년에 예금 몽땅 털어가지고 2012년에 예금 몽땅 털어가지고 이 경매 아파트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를 했죠.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면 재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재산 신고에서 윤미향 씨가 신고한 본인의 재산이 총 8억 3,59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윤미향 본인 명의 예금이 3억 2,13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몽땅 털어서 2012년에 몽땅 털어서 다 샀고, 또 2016년에는 뭐 딸을 유학 보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자, 예금 적금 다 털었다는데 이 부부 합산 소득은 본인들의 최근 5년 소득세를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연 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금 적금 다 털어서 2012년에 그 아파트 그 잔금 다 지불했죠. 뭐 경매가 다 지불했죠. 그리고 딸 유학비로 연간 1억 원을 썼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금이 3억 2천만 원이 남아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보통 예금 통장에 한 3억 원 정도 털어 있습니까? 그렇게 몇 년 전에 아파트 사느라고 예금 적금 다 털고 지금 3억이 남아있다.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린 모금의 손실분 4억 3천만 원에 거의 근접하는 현금을 윤미향 씨가 갖고 있는 꼴이죠. 뭐 그것이 윤미향 씨가 그 돈 차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모든 것이 이욕투성이고, 이것도 이 부분도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혼술이었습니다.